다음 주제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또 탈당 안철수. 이번엔 누구와 새집을 지으려고. 새집. 신당을 말하죠. 언론에서 새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업주 안철수. 관리자 손학규에 내쫓기다. 제목이 안철수 전 대표가 들으면 아플 제목입니다. 본인이 만들었는데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보며 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 신당 창당 후에 비례의원들 합류할 수도 있다. 지지율에 따라 야당 통합에도 합류할 수도 있다. 이 가정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요. 바른미래당 관계자 사퇴 거부한 손, 보조금 등 당 재산 200억 사유화. 그러네요.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사실은 갈등을 벌이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갈등을 벌이다 나갔잖아요. 그럼 남은 건 손학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그동안 쌓아왔다. 지금 뭐 200억이라고 좀 추정도 돼 있습니다만 어느 곳은 또 100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100억 이상입니다. 지금 그게 당자사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엔 만평인데요.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평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손학규 대표로 보이죠. 뭔 키를 들고 있어요. 자동치 키. 여기 뭐 미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안철수 오면 키 넘기겠다. 지난해 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물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뭐 알려는 줬습니다. 키를 넘기겠다. 그러자 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탔습니다. 뭐해? 시동 안 걸고. 운전대가 2개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럼 뭡니까? 운전대 2개 있는 거는 원래 주행 연습하는 자동차 아닙니까? 한쪽에 타신 분이 다 조작을 하는데. 이래서 철수 탈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증발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시대의 바다, 국민의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만평 있고요. 다음 기사는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마이웨이 택한 안. 자금과 지역 기반. 산 넘어 산이다. 돈 문제도 있고 지역 지지 문제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뭐 역시 이제 창당의 길로 갔다는 거 있고 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바른미래당 국고 보조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조직을 포기한 게 됩니다. 나왔으니까요. 당 조직 이런 게 좀 사실 막 기존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온 거다. 그리고 호남 중진과 비례의원 동참 미지수사. 지금 이른바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라고 꼽히는 의원이 7명인데요. 그중에 1명만 지역구 6명이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의원은요. 당에서 제명이 돼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안 해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참 미지수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보수통합 진영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이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 창당, 신당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영상 모았습니다. 보시죠.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낡은 정치 바꾸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있는 나라,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 만들도록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사퇴가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과거 모습 보니까요. 항상 공통점이 있군요. 낡은 정치를 답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저 얘기가. 자,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선 직전이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 전망을 해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전망과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선 직전에 예. 나홀로 선장이 되지 않을까. 나홀로 선장. 예, 지금 벌써 두 번째 탈당이고 예. 네 번째 창당이거든요. 예. 처음에 창당할 때는 큰 가마솥이었다면은 두 번째 창당할 때는 그냥 솥, 세 번째는 전기밥솥,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양은 냄비. 그래서 라면 정도 겨우 끓이지 않겠느냐. 옛날엔 처음에는 엄청난 그렇죠. 밥을 할 수 있는 솥이었는데. 그때는 개혁, 새정치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네 번이나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식상을 한 거예요. 어. 지금 없는 게 땅, 돈, 사람이죠. 땅. 호남 땅이 없어졌잖아요. 호남성. 지난번 선거하고는 지난번에는 다릅니다. 호남을 지금. 석권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 국회의원들이 안철수계가 지금 권은희 의원 한 분만 있지 예. 지역구지 예. 나머지는 비례대표라 예. 바른 미래당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 예, 그리고 돈. 안철수 대표가 돈은 많은데 예. 개인 돈이 많은 거지. 예. 그 정치를 위해서 쓰기도 어렵고 또 잘 쓰지도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사람, 땅 세 가지가 없어서 예.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신당은 만들 걸로 보세요? 신당을 저는 추진할 거로 봐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왜 영화 더 핫 오브 더 시티 예. 뭐 C인가 뭐 보면은 예. 폭우랑 정면으로 폭풍우랑 승부하는 선장은 꼭 배가 난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탈당계를 예. 하면서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승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럴 때는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예. 바이패스. 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예. 원하듯이 외상센터 꽉 차면 일반 병실로 바이패스를 해야죠. 예. 그거는 저는 통추위, 혁신 통추위 예. 이런 데 들어가서 예. 같이 좀 뭔가 연대를 모색할 때지 지금 혼자 배 끌고 망망대해 거친 파도를 예. 싸운다? 저는 혼자 하다가 배가 난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홀로 선장 그리고 뭐 밥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동양에서 솥이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왕권 이런 걸 뜻하는데 아마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일부러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재진 교수께서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그 예. 지지와 또 큰 기대를 예. 갖고 2011년도에 우리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죠. 그리고 예. 세 번의 창당을 거치셨고 예. 지금 2020년에 또다시 창당을 하면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어찌 보면 3전 4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사실은 메시지를 먼저 보냈어요. 손학규 대표에게 뭐라고 보냈냐 하면 난 이제 올 텐데 예. 본인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인을 통해서 자 제가 갈 텐데 손 지사님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 2019년도 12월 중순에 손 지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만평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예. 걸 다 내려놓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월 24일 날은 우리 안철수계 의원들이 우리 손 지사에게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 해체하고 비대위 구성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이제 올해 1월 2일 날 예. 손학규 대표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 예의가 맞지 않다. 예. 기본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1월 27일 날 예. 손학규 대표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본인들은 알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날은 본인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우리를 지지해달라. 뭐 그것이 자기 정당이든 그것이 대통합이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보수 통합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있다고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윤영걸 대표님은 나홀로 여기는 뭔가 누군가 손을 잡긴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박주윤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바이러스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퇴치. 감염증 예. 뭐 이런 얘기도 뭐 있는데 뭐 그거랑 관계는 예. 사실 없고요. 어. 실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왔을 것 같아요. 어. 예전에 20대 총선 때 그림을 그리고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구, 중립적인 지역, 예. 또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뭐 불만, 예. 호남
주민들의 예.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 다르거든요. 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 신당을 간다는데 시간적 부분도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예. 그래서 통합 부분도 좀 그렇고 결국은 최근에 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또 본인이 의사잖아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그게 참 와닿아요. 저는 아. 오히려 뭐 이 지금 총선보다는 아. 다음에 어떤 대선이나 예. 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 결국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금 쓰신 그 바이러스는 무엇을 뜻하는 두 겁니까? 가지 의미입니다. 그 예. 의사로서 바이러스도 있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백신 그 컴퓨터 그런 바이러스도 그럼 있고. 과거에 본인이 하던 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영구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아.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또 뭐 그럼 본토 중대를 하든지 결론적으로 박지훈 변호사가 전망하시는 거는 신당이나 무슨 보수 통합 못 이쪽이 간다. 아니라는 거네요. 예, 저는 그러면은. 못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요. 뭡니까? 유학 준비요? 저는 예. 뭐 선거 전날이면 이미 판세는 결정돼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굳이 선거 전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한 달 정도만 되면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정치적 입지 그리고 예.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련돼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나선 지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벌써 4번째 창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데 되게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현실 감각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정치하는 스타일을 보면 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쭉 지켜왔지만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은 바꿔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철수 대표도 벌써 정치에 입문한 지 9년이나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기성 정치인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본인이 혁신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기존 제도권이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패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이제는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분 모두의 뭐 답은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걸어온 길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2014년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2015년에 탈당. 2016년 2월에 국민의당 창당. 그리고 2018년 2월에 바른미래당 창당. 그때 유승민 전 대표 손을 잡죠. 그리고 최근 어제입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창당과 탈당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